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최근 국힘당은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 당원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하는데 개정안에선 100% 당원 투표로 하기로 했다. 자,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전당대회 룰 변경하는 당원 개정을 할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기구를 조직해서 중립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지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론조사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은 윤석열이 먼저 당원 100%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쥐들이 혼란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민심에서는 유승민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당심에서는 안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힘당은 결선 투표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최종 1, 2등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하는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윤 후보와 반윤 후보의 결선 투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윤 또는 반윤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안철수와 유승민 중 한 명이 남게 되고 신윤 후보 중 나경원과 김기현 중 한 명으로 압축되면서 신윤 후보들 중에서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당대표를 뽑는 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심을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한동훈을 차출하자 홍준표 당대표는 또 어떠냐, 이런 어그로성 언플만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국힘당은 총선 참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나서서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은 통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여기에 호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법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발사주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조작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담 내용대로라면 국힘 김웅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은 면담 내용을 묵살하면서 국힘 김웅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또한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언과 물증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작년 9월 2일 오후 8시경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윤성 밑에서 일했던 임모 검사는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첫 보도가 나가자 불과 10일 전에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 김웅 국힘 의원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수처가 밝힌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것은 임모 검사의 PC만 교체되었던 게 아니라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컴퓨터 25대가 그때 포맷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컴퓨터들을 포맷할 때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검사들이 직접 컴퓨터에서 저장장치만 분리해서 다른 컴퓨터에 저장장치를 다시 설치한 뒤 포맷을 한 사실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맷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컴퓨터에다가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다 뽑아다가 한 컴퓨터에서 포맷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검사가 직접. 불과 10일 전에 교체되었던 이 새삥 컴퓨터를 뉴스버스 보도가 나오자마자 검사들이 야근을 하면서 교체하고 포맷하는 등의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알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야 법정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한 배경 정보를 드리자면 당시 이 사건은 작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해서 마치 바퀴벌레 마냥 검사들과 김웅이 안에서 밖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후 대검 감찰부가 나서서 이 고발사주 사건을 감찰 사안에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배당받아요. 그래서 공공수사부는 당시 임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합니다. 그러자 당시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검사는 내가 이렇게 야근하면서 포맷을 잘했습니다 라는 사진과 영상을 보고하기 위해서 스스로 남겼는데 그걸 당시 수사했던 공공수사 1부가 확보했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가 공수처에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공수사부의 그 정모 수사관이 고발사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사실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모 수사관은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근무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윤석열 사람인데 윤석열의 검찰의 불리한 증언을 어쩔 수 없이 위증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증언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손준성의 부하 임검사가 직접 찍은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증거 인멸을 하고 이런 엄중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실토하는 것은 윗선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설로펌으로 움직였다는 사유화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통계 조작? 이걸 수사하겠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윗선 개입이 있었던 일이니까 고발사주라는 뉴스버스의 보도가 맞으니까 바퀴벌레 마냥 검사가 직접 야근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25대를 포맷하고 지금까지 묵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은 빠져나가고 김웅은 무혐의 받고 손준성만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고 윗선을 지키고 꼬리를 자르는데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검찰의 증거 조작, 증거 인멸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공수처의 일을 고발하고 공수처를 압박해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되겠습니까? 하지만 간다! 락스뉴스! 최근 한덕수 총리는 12구 분향소를 찾았다가 한 유족이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 라는 짧은 대답을 한 뒤에 분향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장을 급하게 떠나면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물인데도 한덕수 총리 무리들은 건너고 있고요. 차들이 급하게 멈추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건너편에 정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급하게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단횡단의 불법 정차까지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게다가 유가족 협의회는 급하게 분향소를 떠난 뒤 한 총리의 이후 행동에 대해서도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유가족 협의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분향소를 모욕하고 있는 단체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자, 한 총리는 사실상 유족들을 조롱하려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나 조문하러 왔는데 너희가 거부한 거야 라고 해놓고 그 극우단체에게는 악수를 하며 응원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이 49제 날 술잔을 사고 웃고 떡을 돌리고 농민들에게 수입 농산물을 선물하는 그런 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그 국힘 지지자들은 뒤에서 키득거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패륜 정부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걸 좋다고 어떤 언론은 50%를 향해 고고싱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52시간 허물고 황우연 날려버리고 다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마치겠습니다.